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NBA가 복귀를 했죠. 그러면 항상 먼저 얘기했죠. NBA가 우선적이고, 만약에 해축이 NBA가 안 좋고 해축 좋은 거면 그 언급을 한대서, 그래서 항상 방송 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멘트 뱉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좀 흘기지 말고요. 돈이 걸린 거잖아요. 맨날 여러분 걸리는 뭐 따게 해주세요. 먹어야 됩니다 하잖아. 근데 왜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다.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도 제이리가 또 두 개 플랜이 있다.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 줘야지. 그냥 몰랐어요. 한번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 따먹어야 되는데, 그죠?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2시 반인데 상관없고요. 어차피 휴식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게요. 자, 이제 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4월 달까지 한 달 정도, 길게 봤을 때 이제 2월 20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는 3월이 아니고 2월 말이랑 3월 초까지 아마 NBA 팀들이 쇼부를 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샬럿하고 휴스턴인데,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형들 최근에 제가 휴스턴을 반대로 많이 썼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라나? 인디애나 프렌이라든지 저변화가 받고 반대 프렌을 많이 봤었단 말이야. 간 것도 있고 안 간 것도 있고. 휴스턴에 대한 메리트를 전혀 가지지 못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기억을 상기시켜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계속 휴스턴이 그렇게 할 팀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이, 결국 뭐랬어요? 휴스턴은 마인을 많이 할 거고 승을 작년보다 무조건 더 하긴 했단 말이야. 주춤하는 9구가만 안 간 거지. 샬럿과 물론 샬럿이 9연승을 하고 했지만은 샬럿이라는 팀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는 루키 슈터 꼰 끈아플이 지금 샬럿의 어찌 보면은 중심입니다. 라멜로 볼이 아니에요. 아니면 칼큰 브레너 이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의 경기에서 지금 갈림길은 뭐냐면 칼크 브레너하고 생곤하고의 차이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오늘 핸디가 크지 않으니까. 왜? 샬럿이 그동안 했던 게 있잖아. 9연승 동안. 맞죠? 그리고 샬럿이라는 팀은 항상 믿음이 안 가는 팀 중에 한 팀이고, 그지? 그래서 휴스턴이 원래 핸디도 크고 많이 받아야 되고 마인도 많이 하고 스윙도 독보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것이다 예상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휴스턴 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는 거고, 휴스턴 승이랑 마인승이랑 저득점, 승이나 마인승 중에서 건드려 보면 되는 경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휴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마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수는 어차피 여러분이 칼크 브레너, 뭐 라멜로 볼, 그 다음에 그리고 신인이 지금 중심인 팀이에요. 지금 샬럿 상당히 불안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크나플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스턴이랑 좀 중심축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생군하고 아까 말했던 칼크 브레너의 차이가 경기 항방을 의외로 간단하게 터지게 3.5가 아니고 뭐 올라면 7.5도 받고 6.5도 받아야 되잖아. 그 전까지는 휴스턴 똥배 받고 인디애나, 심지어 인디애나 프렌이 좋다고 하고 그런 용도로 한 두세 번 썼단 말이야. 아니면 배팅은 안 하지만 반대 프렌을 봤었고 그만큼 메리트가 없었단 말이야. 휴식기도 나는 일단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반전이 안 됐기 때문에 득이라고 생각하고, 샬럿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물론 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연승을 타고 있는데 저는 휴식이 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물론 그 차이가 뭐 10% 내외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40% 50% 이건 아니지만 그다음 클브라고 브루클린인데, 클브는 어쨌든 올라올 팀은 다 올라돼서 34승 21패인데 작년 같은 퍼포먼스가 아닌 거죠. 벗어나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잘 안 갔던 부분들이고, 이거는 그냥 뭐 마인을 굳이 갈 필요도, 프레는 안 갈 거니까.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언급할 게 없고요. 마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해줄 선수들도 없고 기복도 심하고, 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디오민이라든지 뭐 트라오레라든지 뭐 데니올프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을 갈아가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경기력이 신빙이 안 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16이라는 부분 받았는데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이제 16.5로 마인을 봐야 되긴 합니다. 그냥 이거는 다득점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영입이 있었죠. 누구를 영입을 했지, 얘들아? 영입을 했잖아. 빅 네임대로 영입했잖아. 누구야? 하든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무게감 좀 더 생기고, 하든도 이제 옛날같이 뭐 무조건 다 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오버도 좋고 많이 더 올라간 것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반 모블리 같은 경우도 복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넣고 안 넣고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든하고 알렌은 좀 아직 호흡은 많이 맞춘 건 아니긴 하지만 좀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를 봐야 되는 경기다. 브루클린이 그다지 올해 오버도 아니긴 하지만 100점 정도만 넣어준다면 충분히 오버 날 수 있고 이제 뭐 클리블이 130점 이상 수치를 볼 수도 있는 경기란 말이죠. 그래서 클리블 마이너 오버하고 오버를 쓸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맞죠? 하든이죠. 유튜브 산타이시 보세요. 유튜브 산타이시 쳐가지고 구독하시고 보시면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해놓으시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필라하고 에텔인데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인다. 뭘 갈라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지난 경기 때 담배 필라 하다가 방에 댐통 당했는데 이 경기는 이게 상당히 괜찮아 보여. 잘 안 가던 팀이야.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어떤 팀일 것 같아? KK928님 추천 이 얘기를 하면은 감사합니다. 승패겠어, 언어백겠어. 승패의 가능성이 크겠죠. 뭘까? 어떤 팀이라고 생각? 에테랑 필라를 붙는데 필라 지난 경기 안 됐다고 안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최근에 필라를 좀 쏠쏠하게 잘 먹기는 하잖아. 그렇다고 뭐 저번 안 해줘서 안 가고 이렇게는 배팅할 수가 없지. 누가 그렇게 배팅을 해? 에텔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해갖고 다 처분하고 이제 세판 짜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에틀이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본다. 방장이 에틀을 뭐 에마 10.5 본 적도 있었고 한데 필라는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뉴욕한테 완패 당했고 아무리 엔비드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3점 성공률도 NBA인데 10%. 왜냐면 최근 경기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MPSJ9586님 추천 에틀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그 전반에 크게 밀렸던 경기를 오히려 반대입니다. 4쿼터 추격하면서 1점 차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젤런 존슨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안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공격도 공격이 리바운드도 그렇고 어시도 그렇고 약간 다재다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폴 조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잠깐 반짝 보여주는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은 나이가 아무래도 37, 38이다 보니까 많이 죽었기는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필라가 우리가 많이 가긴 했지만은 내용이 다양한 팀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오코공하고 제일러 존슨의 프런트 코트진하고 지금 젤런 존슨이 다재다능해서 애틀에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맥컬럼도 또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애틀 쪽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다. 그래서 애틀 역배 프랜승, 애틀 프랜 괜찮아 보인다.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 보진 않고 언더 봅니다. 애틀도 그다지 오버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필라도 그 잘할 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전까지는 잘 안 가던 팀 뭐야 GTD에 왔다 갔다가 심하고 맥시가 되면 다른 선수들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3옵션이 발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보이거나 좀 애매하면은 안 가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틀 역배나 프랜성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기다. 왜 에틀 잘 안 가던 팀이잖아. 언급조차도 없었던 팀이잖아요. 그다음 워싱턴 인디는 일단은 승패에 대한 거는 알겠죠. 그래도 워싱턴은 갈 수가 없겠죠. 애들 인디애나를 가냐 마냐인데 인디애나는 사국명진님 제가 별풍선 100개 승패적으로 잘 안 감사합니다. 가는 팀이죠. 화끈하게 그냥 적중 이거는 쌍일산 그냥 다득점을 갈 건지 233.5 돼 있는데 현재 언더가 많이 뜬다고는 하지만 그냥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내용을 봐서 핸디가 누가 이런 거 자체가 인디가 해야 되는데 맨날 못하고 이런 사공명진님 바보 추천 같은 팀인데도 감사합니다. 3.5를 왜 줬겠어요. 워싱턴은 만인에게 평등해다 7.5, 6.5, 5.5 기본적으로 8.5로 봐도 이해가 되는 팀인데 왜 내용이 없잖아요. 맞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또 팀도 다 선수도 다 못 뛰고 맞죠? 사르라, 러셀 뭐 트레이 형 맞죠? 있어도 결장할 수밖에 없고 불투명하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오버만 찍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면 되는 경기고 승패는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디가 승 정도는 해야 되는 경기인데 인디가 항상 매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언어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간혹 한 번씩 이제 폰에 많이 좋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생패적으로 뭐 지효적으로 뭐 선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선수 없어도 선수 없다고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왜? 없어도 하이 팀들도 포털 같은 경우도 이기잖아요. 변명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뉴욕하고 디트. 지금 뉴욕은 저번에 조시아타고 닉스 마인을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많이 썼었는데요. 그래서 그 폼을 좀 더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이 오즈들이. 그래서 저는 닉스 마인을 언더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트는 잘했어요. 이 멤버가 40승이나 먹고 13패밖에 안 했어요. 그 커리, 그다음 저뭐 커닝햄, 그다음 어사르 탐슨, 그다음 다니스 그 뭐고 젠킨스, 요런 애들 있는데 너무 이제 새로운 게 없다는 봉착에 들어갔어요. 조직력하고 그다음에 주런하고 그 백코트 주어는 동부 서부 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맞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 보는 건 이제 뉴욕 닉스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빅맨 포지션의 징계로 바로 경기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닉스가 조금 분위기 편성 미카 브리지라 조시아트 수비라든지 이런 선 굵은 농구들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닉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버 보지는 않아요. 이제 니트가 한 개 봉착한 거에 비해서는 패를 적게 먹었고 승을 어느 정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트도 항상 7.5, 6.5, 8.5를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닉스의 분위기가 아무 쉬었다고 하더라도 브론슨한테 의존하냐 안 의존하냐 이거 중요한데 근데 마지막 경기들이 그렇지 않고 전체가 돼서 가는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닉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닉스 승에 마인승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어버 같은 경우는 저득점 오버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아무래도 좀 한계 봉착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쭉 처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는 닉스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새끼하고 토론토 보겠습니다. 5.5 234점 잡혀 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이제 좀 시작과 중간을 잘못했다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경기 내용대로 봐야 됩니다. 손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완전 경기력을 개판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젤리스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 레벨 선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봤었고 또 젤런 스미스하고 야부셀레, 패트릭 윌리엄스, 리차드 이런 애들 빅맨 나오는데 이런 값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토도 뭐 디트에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수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이 경기를 완전 패스를 했을 건데 아니면은 완전 틀어가지고 저득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그래도 스카티 반지, 잉글램, 키크린, 퍼틀 얘네들이 기대만큼 지금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쪽보다 낫습니다. 알겠죠? 아이비, 뭐 사이먼스, 섹스턴 요즘 경기력도 떨어지고 특히 빅맨 라인업들 4번, 5번 이런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득점과 토마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토론토는 원래 에텔처럼 거의 언급량이 없었거든요. 경기는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냥 이번 시즌에 잡을 때 못 잡아가지고 경기 흐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적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저득점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마인 동백할 수도 없으니까 토마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원 그 다음에 표 보낼게요. 여러분도 에텔이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죠? 에텔은 자주 가던 팀은 아닙니다. 근데 필라가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또 반대 가기 좋은 팀인 거는 맞거든요. 최근에 우리 필라를 좀 재미를 봤지만 19620님 추천 감사합니다. 세난 같은 경우도 이거 좀 고민이 되겠다. 많이 보는 사람이 많겠죠. 피플도 볼 수 있죠. 피플이 홈에서 그 강팀들 상대로 여기에 대한 역배까지 뛰는 수치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건 뭘까요? 피니시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해볼 만하다고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세난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세난이에요, 여러분들아. 피닉스예요. 피닉스도 경기력이 좋았잖아, 특히 홈에서 그 강팀들 상대로. 마이니어 프렌이에요, 여러분들아 이거. 응? 마이니아 프렌이야. 왜 말을 못해? 경기를 봤을 건데. 세난도 뭐 특별히 빠지는 부분 없어. 웬비 빠졌을 때 잘하고 이제 좀 내가 말하는 게 이제 베테랑들 꼭 베테랑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좀 잡아 각 포지션 한 명 두 명 정도만 영입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디에런 박스가 그나마 걔네들보다는 연차가 좀 있는 선수잖아. 그럼 그것까지 해결되면은 그냥 세난 마인 가야죠, 힘들아. 피닉스는 이제 감독 잘하고 그다음에 조직력 좋았고 먼저 홈에서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방금 피닉스를 계속 쓰던 프렌을 받든 일반승을 받든 일반승 배당이 다 썼습니다. 근데 더 뭐는 없습니다. 그리고 웬바야마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격을 떠나서 이거 수비 공격을 했을 때 높이가 많이 열세입니다. 뭐 갈라스피도 무득점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뭐죠? 방장 형님 왜 못했는가? 갈라스피 그때 무득했는데요. 아예 영향이 없을 때, 아예 답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딜런 브루스 같은 경우는 그 테크니크 파울 누적을 또 경기 못 뜁니다, 그죠? 그리고 쭉쭉 가드진에 또 이탈들도 그레이스 알렌 이런 애도 빠져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냥 세나 마인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피닉스도 그다지 오버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더 알면 그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옛날 두란트하고 크리스 폴 있을 시절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오버는 안 보도록 하고 지금 세난 같은 게 옛날에 그냥 그 탱킹을 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그냥 주장창 오버내는 팀입니다. 근데 지금은 강팀 반열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템포 푸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좀 한다고요. 옛날엔 그냥 냅다달 왜 경험 먹는 게 중요하니까 맞잖아. 성적은 필요 없고 누구 포텐 터치 해볼 거 해봐라. 감독도 좋은 포포비치 감독 이후로 또 좋은 나름대로 왜 너무 좋은 감독이었으니까 좋은 감독을 가져왔잖아요. 나 괜찮은 감독이라 생각해. 제비님 지금 추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감사합니다. 부분 아니에요. 웬비 빠졌을 때 웬비 빠지면 상관없다 했잖아. 그래서 세나 그때 마인 가고 승 가고 뭐 10.5 마인도 가고 했었잖아요. 그다음 컵대회 때도 닉스랑 또 결승전 갔었고 맞지? 맞죠? 그래서 좀만 더 하면 완전 대권 도전 더 해가 또 좀 더 경험을 좀 먹으면은 옛날에 우리 세나도 20년 연속 그때 또 거의 뭐 그랬잖아요. 둥컨하고 뭐 파커하고 뭐 지노빌리하고 그죠? 그 시절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때 뭐 벨리날리하고 그죠? 골스하고 보스턴인데 이제 이거 보스턴 이거 뭐 왜 이렇게 짧게 주노? 골스는 지금 난 트레이드는 합니다. 독이라고 생각해. 독. 전문자 아무리 걔네들이 평소에 안 보여줬다는 하지만 난 독이에요. 그리고 커리 우리 영포트 형님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출전은 좀 하긴 해야 이건 하긴 해야 되게 맞는데 나와도 저는 골스를 보질 않아요. 그리고 핸디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2.5 줬었네. 그리고 보선이 배당이 있었네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버도 보선 요새 언더 내는 거 아시죠? 어? 막 그럴 때 엄청 수비하는 것도 템포 푸시하고 안 넣고 근데 이길 건 이기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 가벼운 또 마이너 또 하고요. 그렇다고 작년 같은 뭐 동부 일항적 이런 부분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방금 왜 이렇게 언더 많이 뜨나요? 그 축이 또 오케이시기도 하고 보선이기도 한 거예요. 왜? 클볼도 오버를 그렇게 많이 낸다고 생각은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물론 골스가 29승 26패 뭐 상당히 뭐 보틀러 없이도 한 것도 있고 고군분투 해주긴 하지만 존나 빡세긴 빡세요. 팀 일단 수비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예전만은 못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커리가 나와도 KHJ7244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핸디가 더 무조건 뭐 올라갈 일만 생긴 거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커리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더 확정적인 건 내일 돼봐야 되겠지만은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골스 프레는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기준 낮다고 골스 오버 잘한다 해서 오버 볼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경기 언어버 같은 경우는 왜 보선이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언어버 210점 얼마나 많이 내냐. 그리고 오버를 확장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맞지. 그래서 저는 보마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테이텀 일찌감치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제 좀 잘못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니콜라 부세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드에 맞춰가는 입장이잖아, 그죠? 근데 이 부세비치 같은 경우 팀에 빨리 좀 녹아든 부분이 경기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좋게 봐요. 왜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스턴에서는. 그래서 부세비치가 적응력이 그러니까 이런 팀이잖아. 자기 선수 그러니까 트레이드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아다리 맞아서 적응한 선수가 있고 아니면은 시스템 이거 있다 난 이 시스템인데 그거 계속 하더라도 특히 트레이형 같은 친구는 맞잖아. 근데 부세비치는 지금 적응을 잘하고 빠르게 녹아들고 콩짝이 소위 말해서 합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보선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5.5, 6.5, 6.5까지 받아도 마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똥배 갈 것은 아니고요. 이걸 똥배 갈 거면 안 가는 게 맞겠죠. 뭐가 그렇게 또 애매하다는 건가요? 그럴 거면 골스 프라이 보든지 뭐 다시 생각을 하든지 오버를 가든지 뭐 이렇게 보겠죠. 난 안 가겠지만은
세크 뭐 세크는 뭐 이렇게 계속 봤죠. 멤버가 있는 참 희한한 팀이죠. 베테랑도 2명이나 있는데 그죠? 젊은 선수 없으면은 무조건 그냥 근데 올랜도도 마인을 생각보다 올해 승을 그냥 못하죠. 28승 25패밖에 못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190점 200점 넘는 공격 나 언어봐도 별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더마드루전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때 20득점하고 야투 성공률 40%대 임했는데 리바운드 개수가 중요합니다. 드로전이 웨스트브룩이 어떻게 하고 사보니스가 어떻게 하고 잭나비 헌터 뭐 그다음에 그 뭐야 프랑스 그 친구 뭐야 2003년생 그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바운드 기본기 그다음 수비 어느 정도 해주는 거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유타 원정에서 완패 당하거든요. 방금 유타 많이 봤었거든요. 그죠? 유타 많이 잘 안 가는데 그때는 유타 썼었거든요. 세크 그 정도 심각한 거죠. 그다음 세크 멤피스 때 또 멤피스 간 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랜도는 뭐 이렇게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긴 하지만 세크가 너무 자멸경이야. 그다음 수비 선수가 있는데도 8점을 맨날 받고 그런 짓을 하고 엔딩이 안 좋다. 왜 세크라는 팀은 그래도 이 전에는 비비고 막 승까지 원해서 마무리가 안 줘서 그랬지만 이렇게 받을 정도의 팀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옛날 키커 머레이하고 이때 힐즈하고 그다음 뭐야 앨리스하고 이런 선수 있잖아. 그지? 맞잖아. 그래서 저는 이건 올마 언적으로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클리퍼스하고 덴버인데 지금 1.37이고 4.5 정도 돼 있거든요. 이거는 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시간대 12시 경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커리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리에 상관없이 나도 그냥 보고 있고 안 나오면은 올라가거나 더 좋은 거죠. 이거는 그냥 덴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덴버가 정신을 차렸는데요. 클래포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브래드 빌리를 또 영입을 했죠. 그죠? 근데 뭐 지금 뭐 갈랜더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못 뛰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덴버가 뭐 클래포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뭐 클래포 간 적도 있고 뭐 늑다리 있는 거 다 하든도 처리를 했잖아. 그지? 그냥 덴버가 그냥 괜찮다. 요키치 고든 우리가 알고 또 우승 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는 거지. 뭐 클래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거짓말이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5할 승률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덴버 또 원정에서 5연승 한 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좀 골밑이 좀 헐거워졌잖아 지금. 클리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하든의 이적 공백도 누군가는 외곽이 또 떨어지고 삥뜯기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 레너드 혼자서 해야 돼. 레너드 인마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덴버 마인에 오버면 되고요. 4.5, 5.5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늦게 배팅한 데서 뭐 그렇게 많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요. 클리퍼가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 가기는 좋은 거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NBA 해가지고 또 올라하던데 두 풀 해갖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있는데 또 항상 말이죠. NBA든 방향 메이저리거든. 이거 하면서 꼬작 그 씨발 시청 4시간 보고 패키지 18만 하고 많은데 두 개 해갖고 일반생 해갖고 또 뉴욕 닉스 해가지고 이 맞나 싶고 이제 맨날 그 한두 번 줘도 모르겠다 먹는 거 하면은 근데 노상 그래가지고 씨발 연생 진짜 안타깝죠 그죠? 웃음이 나죠 그죠? 웃음이 나야 돼 진짜로. 존나 웃긴 거야 힘들어. 특히 농구 이렇게 메이저리그 이렇게 경기가 많고 배당 좋아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만들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맨날 중순하고 씨발 해가지고 그거 안 될 때도 많고 얼굴값이 안 아깝습니다 힘들어. 시간하고 또 다른데 그거 해가지고 되면은 돈 썼는데요 안 좋아해줘 힘들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바꾸세요 이거를. 내 되는 나는 뭔데요? 나는 이거 해갖고 9년째 방송 해먹고 사는데요. 걔네는 2, 3년밖에 안 되는데 해봐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